굿바이 알, 전경린, 문학동네. 굿바이 알, 1. 아침에 일어나 책상 앞에 오렌지색 커튼을 걷으면 허공 높은 곳에 긴 가지를 펼치고선 코코넛 나무가 보였다. 풍경이 달라질 리 없는데도 나는 잠에서 깨면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커튼을 걷었고 코코넛 나무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에 매번 감동했다. 코코넛 나무는 내가 닿을 수 없는 상공의 기류를 타며 4, 5미터는 될 법한 큰 잎사귀를 너울너울 흔들었는데 그건 꼭 바다에서 몸을 뒤집는 고래를 볼 때의 느낌과 비슷했다. 고래나 코끼리 같은 거구의 생명체를 떠올리면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슴의 통증과 그리움을 느꼈다. 거기가 코코넛 나무의 원산지야. 그곳에선 코코넛 나무를 바라보는 게 최고의 관광이지. 몇 년 전에 유를 다녀간 지인의 말이었다. 지인의 말대로 코코넛 나무 관광은 질리지 않았다. 아니, 바라볼수록 오히려 더 빠져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상어에게 물려 죽는 사람보다 떨어진 코코넛에 맞아 죽는 사람이 10배나 많다고 들었지만 내가 지켜보는 동안 포유류의 젖가슴처럼 주렁주렁 매달린 코코넛들은 떨어지지 않았다. 가지의 높이와 껍질의 강도로 볼 때 떨어지는 코코넛의 머리를 맞는다면 뇌진탕이나 머리뼈 골절로 즉사하든지 목숨을 구해도 식물인간이 되거나 최소한 전신마비라는 경고가 공연한 과장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구름이나 지나가는 허공에 높이 솟은 코코넛 나무는 소문과 상관없이 평화롭기만 했다. 가지를 너울너울 흔드는 모습이 꽃 술이 치렁치렁 달린 거대한 솔로 하늘을 청소하는 것만 같았다. 코코넛 나무와 함께 아침마다 내 눈길을 끈 것은 도로 건너편에 서 있는 거대한 간판이었다.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한 인리어 문자 아래에 가네샷 인상인 코끼리가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 Years of Heaven이라고 겨우 보일 만큼 작은 영자가 적혀 있었다. 천국의 귀라니, 수수께끼 같은 말이었다. 도무지 무슨 업종인지 짐작할 수 없었다. 간판 좌측은 작은 공터이고 뒤쪽 계곡 가장자리엔 우물처럼 작은 지붕을 인 노천사원이 있었다. 공터 뒤편으론 어린 코코넛 나무가 자로잰 듯 일정한 간격을 두고 늘어선 완만한 내리막 진입로와 조경이 잘 된 정원 전면부가 보였다. 시멘트로 포장된 넓고 긴 진입로의 규모로 보아 시야가 막힌 안쪽엔 호텔이나 공공연수원이 있을 것만 같았다. 어떤 곳인지는 몰라도 안쪽 건물의 간판일 거라고 나는 막연히 짐작했다. 하지만 거기 무엇이 있다고 하기엔 공터와 진입로가 이상할 정도로 횡댕그렁해서 아침마다 코코넛 나무에 푹 빠졌다가도 어느 순간 그 수수께끼 같은 간판에 눈길이 가닿곤 했다. 그날도 11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양산을 지고 게스트하우스 1층 목공예 전시장의 통유리벽과 면한 계단을 내려가다가 마당에서 내 것과 똑같은 트렁크와 마주쳤다. 메탈 느낌을 낸 은색 트렁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중국 제품이었다. 쇼핑몰에 들어가 40% 할인 중인 그 트렁크를 고르고 결제하는데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었다. 그런 트렁크는 세상 어디에서나 굴러다니겠지만 막상 마주하니 계단에서 발이 꼬일 정도로 당혹스러웠다. 로비엔 요만이 여자 손님과 마주 앉아 있었다. 요만은 들고 있던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손님은 아치형 눈썹을 들어 올리고 의심스러운 눈길로 요만의 반응을 살폈다. 요만은 의자를 뒤로 밀고 조금 물러났다. 이틀 전 네카 미술관에서 만난 여자였다.
미술관 입구로 들어섰을 때 꽃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적막한 흙마당 너머 중앙 출입구 쪽에 수령을 헤아릴 수 없이 오래된 부겐빌레아 고목이 넝쿨을 구불구불 꼬고 서 있었다. 꽃들은 물결 같은 넝쿨 가지를 타고 흐르며 바람에 날렸다. 미술관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발걸음이 가벼웠었다. 로비에 있는 단도전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미나풍의 전통미술 전시관을 도는 동안 갑작스럽게 장이 뭉치며 식은땀이 나더니 몸이 무거워졌다. 중정을 두고 본관과 여러 개의 별관으로 구성된 미술관은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전시실도 너무 많았다. 네카미술관이 자랑하는 현대화가 전시관을 지나 간신히 지역화가 전시관을 찾아 유의 대표 화가인 압돌 아지즈의 그림들을 본 뒤 출구를 찾아 빠져나가려 했지만 문을 지나면 계속 다른 전시실로 이어졌다. 마치 겹겹의 방에 갇힌 것만 같았다. 하나같이 어둑한 사각형 철제방범창을 감고 늘어진 넝쿨잎 사이로 여린 햇빛이 새어드는 작은 방들이었다. 습관성 소화불량인데다 냉방장치가 없는 건물의 열기로 더위까지 먹은 것 같았다. 가방 무게를 줄이느라 빼놓고 온 생수가 몹시 아쉬웠다. 식은땀이 흐르고 의식이 혼미해질 무렵 어느 방에서 빈벽에 붙여놓은 나무 벤치를 발견하고는 앞뒤 가릴 새도 없이 드러누워 버렸다. 기절한 듯 잠이 들었다가 누가 바닥을 뒤집는 느낌에 화들짝 놀라 깼을 때 건너편 방의 창 앞에 웬 여자가 서 있었다. 역광이어서 처음엔 연두빛이 흘러드는 창을 배경으로 선 상체의 실루엣만 보였다. 일어나려 했지만 가위 눌린 듯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겨우 팔을 들어 올리니 여자가 빠르게 다가왔다. 키가 컸다. 괜찮으세요? 여자는 한국어로 말했다. 신경 쓰지 말고 누워 있어요. 여자가 허리를 숙여 야위고 긴 손바닥을 보이며 저지했다. 여자가 나를 내려다보며 눈을 깜빡일 때 이마 가운데 차가운 눈송이가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정신이 맑아졌다. 어둑한데도 짙은 아치형 눈썹이 선명하게 보였다. 도와줄까요? 나는 일어나 앉아 손을 저었다. 이제 나았어요. 여자가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말없이 벤치에 놓았다. 긴 머리카락을 한데 묶었고 소매 없는 티셔츠와 긴 치마 차림이었다. 그녀가 몸을 돌리고 방을 나가는 동안 조리 끄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물이 아직 차가웠다. 나는 물을 마시며 묵주를 세듯 여자의 발소리를 들었다. 그런 식으로 우연히 스친 타인이 눈앞에 나타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모든 여행자가 팰리스 거리와 데위시타 거리, 멍키 포레스트 거리와 하노만 거리를 중심으로 주변을 빙빙 도는 유에서는 예산일인지 모른다. 그보다는 내 것과 똑같은 트렁크가 더 신경 쓰였다. 여자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시선이 마주치자 각막에 눈송이가 닿은 것처럼 시큰했다. 알지도 못하는 여자의 시선이 왜 나를 슬프게 할까? 나는 인사할 순간을 놓쳤고 여자는 자기 생각에 빠져 나를 못 알아본 듯했다. 도로 건너편의 대형 간판에 관해 물어보려던 참이었지만 상황이 심각해 보여 뇨만에게 눈인사만 하고 안쪽 정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기도에 쓰는 플루메리아 꽃나무로 둘러싸인 가족 사원에서 마대가 향을 피우고 찬양을 펼쳐놓는 중이었다. 그늘막엔 아무도 없고 풀장 가장자리도 하얗게 말라 있었다.
아침에 청소를 하고 물을 갈았는지 풀장이 말린 이불을 펼쳐둔 듯 바삭바삭해 보였다. 시간을 끌기 위해 목조 신상들이 장식된 정원 가장자리길을 2바퀴나 돌고 나갔지만 요망과 여자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대치하고 있었다. 마당 가운데 놓인 트렁크는 잊힌 것 같았다. 내가 로비 앞에 서자 요망과 여자가 동시에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아른 채 눈인사를 해도 여자는 무심하기만 했다. 햇볕에 탄 피부에 얼굴이 짧고 광대뼈가 나온 데다 슬픔이 젤리처럼 엉긴 야윈 뺨. 찌푸린 미간과 강팍해 보이는 이마. 그 얼굴을 아름답다고 해야 할지 거북하다고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다. 그다지 눈에 띄는 점이라곤 없이 흰 피부에 밋밋하고 가늘고 엷게 생긴 나와는 달리 강한 인상인 건 확실했다. 정반대 스타일이지만 나는 그 여자를 조금 알 것 같았다. 그런 트렁크를 사는 여자들은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다. 도망치듯 갑자기 떠난 여자들이나 그런 트렁크를 들고 오는 법이다. 아니면 다급하게 누군가를 뒤쫓아왔거나.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한쪽으로 휙 젖히더니 손가락으로 귓바퀴를 쥐고 털었다. 뜻밖의 동작이었다.